자, 1번 문제 볼게. 1번 문제는 가에서 닿는 도체, 반도체, 초전도체의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전기저항 볼 때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저항이 어떻게 돼? 증가한다라고 했고,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저항이 감소한다라고 했지.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임기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형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야. 그러면 가는 어떤 거? 반도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초전도체, 그리고 다는 도체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두고 보기를 볼 거야. 자, 가를 이용한 소자로 트랜지스터가 있다.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 맞지? 그리고 나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이용이 된다. 초전도체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이용되는 거고, 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 자, 2번 문제. 그림과 같이 온도가 T인 초전도체 A가 높이 H진 지점에 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떠 있으면은 마이스너 효과가 작용한 거고, 그리고 임기 온도 T0보다 온도가 어떤 거? 낮을 때지. 온도가 낮을 때. 윗면이 S극이든 N극이든 상관없어, 이거는. 자, 그러면 보기 내용 보자. 자, T는 T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돼야 되지. 임기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고 마이스너 효과 초전도체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억 내용 틀린 내용이고요. A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초전도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가지는 거지. 니은 내용 맞는 내용이지. 자석을 뒤집어 윗면이 N극이 되게 하면, 자, A는 자석에 붙는다.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어. 그냥 자기장을 밀어내는 힘이 마이스너 효과가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 답은 2번만 되겠네. 3번 문제 보자. 그림은 빗면의 한 점에서 가만히 놓은 공이 빗면을 따라 내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라고 나와있지. 직선 운동해. 그럼 어떤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야. 마찰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수평면에 운동하는 공에 대한 옳은 설명. 자,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속도 일정할 거고, 자, 변이는 시간에 비례한다. 왜? 수평면에서 이동을 했잖아, 그지? 수평면에서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변이, 이동 거리가 되겠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거 맞지?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잖아, 그치?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가 아니라 힘이 0이다. L자 힘이 0이다 돼야 되니까 기억, 니은만 답이 될 거야. 4번 문제. 그림은 직선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자, 이런 것들 잘 봐둬야 되지.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은 문제 보자. 0에서 2초 구간에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나있어. 0에서 2초 동안에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게 돼? 2에서 0으로 감소한다라고 돼야 된단 말이야. 속력은 방향하고 상관없지. 2에서 0으로 감소한다라고 돼야 되고. 자, 2에서 4초 구간이라고 했어. 2에서 4초 구간. 자, 그러면 2에서 4초 동안에 속도가 0에서 2까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2초일 때 시간 속도 그래프 나오니까 2초일 때 운동량을 구할 거야. 2초일 때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0 될 거고, 4초일 때 운동량은 질량이 2kg이잖아, 그치? 속도가 2m/s니까 운동량이 4가 되겠지. 그러면 2에서 4초 동안에 충격량이 얼마? 4가 될 거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일 거잖아. 시간 2초 동안이니까 이때 적용한 힘의 크기는 얼마? 2N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내용 맞는 내용. 0에서 4초까지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은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0에서 4초까지 시간 속도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뭘 나타내?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니까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디귿 내용 맞는 내용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자, 5번 문제. 그래프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 상태로 놓인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의 크기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가지고 충격량 알 수 있다라고 했어. 자, 그럼 보기를 보자.
자,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2t일 때가 t일 때의 2배이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면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거는 시간이랑 힘밖에 없잖아. 그러면 2t일 때까지의 충격량을 구할 거야. 2t일 때까지의 충격량 얼마 나와? 요 부분 tf랑 요 부분 tf랑 그리고 요 부분 tf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tf 나올 거야. 그리고 t초일 때까지의 충격량 얼마 나와? tf 나오겠지. 그러면 충격량이 3배잖아. 충격량이 3배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3배가 됐을 거고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이 몇 배 된 거? 3배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2t일 때가 t일 때의 몇 배? 3배이다 라고 돼야 돼. 자, 니은 같은 경우 가속도의 크기 물었단 말이야. 가속도. 우리 가속도 구하는 식 한번 보자. 가속도 A는 n분의 F잖아. 그치? 자, 가속도의 크기를 물었지. 그럼 질량이 일정한 상태잖아. 질량이 일정할 때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란 말이야. 자, 그러면 2t일 때 힘이 얼마라고? 3F였지. 그리고 t일 때 힘이 얼마? F니까 몇 배? 3배가 되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 자, 0에서 2t 동안 물체가 가진 평균 힘의 크기 물었단 말이야. 그럼 0에서 2t까지의 충격량이 얼마라고 했다? 3ft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걸린 시간은 얼마였어? 충격량은 이만큼이고 걸린 시간이 2t였잖아. 그치?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을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2f 아니고 1.5f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은 니은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어. 자, 6번 문제.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m인 공 A와 2m인 공 B를 놓고 수평 방향으로 찼대. 자, 그리고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두 곡선의 아래 면적이 같다. 요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야. 그치?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요거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보기. 자,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왜? 두 곡선의 아래 면적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공이 발에서 떨어진 직후의 속력. 자,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잖아. 근데 질량이 A의 질량이 m이고 B의 질량이 2m인데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속력은 2가 2V가 될 거고 얘가 V가 돼야지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지.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2배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발로 차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물었단 말이야. 평균 힘의 크기. 자, 봐. A는 시간이 짧게 걸렸잖아. 그랬더니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되고 B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같은 충격일 때 힘의 크기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2배, 충격량이 같을 때 시간이 A가 B의 2분의 1, B가 시간이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는 2분의 1이 되잖아. 그럼 A가 B의 2배이다 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7번 문제. 중력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었단 말이야. 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난다. 밀물과 썰물, 태양과 달의 인력,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기억 내용 맞는 내용. 강물이 흐르면서 다양한 지형을 형성한다. 자, 강물이 흐르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거야. 얘도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산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는 거지. 사람이 몸이 기울어지면 이를 인식하고 전정기관에서 인식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내용 될 거야. 자, 8번 문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버스 안의 사람들이 관성에 의해 뒤로 쏠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얘는 일단 정지관성이란 말이야.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둘로 나올 수 있어. 정지관성에 대해서 묻는 거 또는 관성에 대해서 묻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보자. 버스 안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관성이라고 물었어. 그럼 얘는 정지관성을 묻는 거야. 다음 보기 중에서 정지관성인 것은? 이라고 묻는 거야. 빨랫줄에 널린 이불을 두드려 먼지를 털었다. 먼지가 정지관성이지. 눈길을 걸은 후 바닥에 발을 구르면 자, 바닥에 발을 굴렀단 말이야. 발이 움직이다가
옆에 달린 눈도 같이 움직이다. 발이 멈추면 눈이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얘는 운동관성이야. 그치? 눈이 달리는 거는.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도 바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것도 무슨 관성? 운동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정지관성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자, 9번 문제. 다음 그림은 어떤 신소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신소재 뭐다? 탄소 나노 튜브 되겠지. 탄소 나노 튜브야. 자, 그럼 탄소 나노 튜브. 전기가 잘 통한다. 철보다 강도가 높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첨단 현미경의 탐침으로 활용된다. 성능이 좋은 단열재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전기도 잘 통하고 열전도성도 좋단 말이야. 그치? 열을 차단해야 단열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열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단열재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되는 걸 알 수 있다. 10번 문제. 직권의 구조에 대한 거야. 그치? 직권의 층상 구조는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뉘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밀도 차에 의해서 나타난다. 층상 구조 밀도 차에 의해서. 그치? 그래서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은 거지. 자, 기억 내용 맞고요. 자, 모호면의 깊이물로서 모호면이 뭐였다? 직각과 멘틀의 경계면이야. 그치? 그러면 대륙 지각이 훨씬 두꺼우니까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깊다 아니고 대륙 지각이 훨씬 더 깊다라고 돼야 돼. 핵은 주로 무거운 규산염 광물 아니지. 규산염질 광물이 아니라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되겠네. 11번 문제. 그림은 위도에 따른 해수의 층상 구조와 수심에 따라 나타나는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위도 보면은 일단 반만 이렇게 잘라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고위도, 얘가 저위도, 그리고 얘가 중위도 이렇게 되겠지. 자, 깊이에 따라서 보면은 혼합층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그래서 A가 혼합층, B가 수온량층, C가 심해층 이렇게 두고 풀 거야. 자, 그러면 수온이 가장 높은 게 우리 어떻게 두자? 저위도라고 두고요. 여기를 중위도라고 두고 여기를 고위도라고 두고 풀자라고 했고요. 중위도 지방의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유가 뭐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있고, 그리고 뭐 하자? 자, 저위도에는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보기 보자. 자, 고위도에서 수온 분포에 따른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아니지. 고위도에서는 어떻게 돼?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돼야 되지. 바람의 해수의 혼합은 위도 30도 부근에서 활발하다. 맞지?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라고 했고요. 자, B층에 의해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차단된다. B층이 뭐야? 수온약층이지. 그래서 수온약층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차단된다라고 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자, 탄소순환에 대해서 나와있다. 12번 탄소순환. 탄소는 직권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맞지?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기억 내용 맞고요. 자, 탄소는 수권에서 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하지. HCO3- 또는 CO3- 형태의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 그래서 니은도 맞는데요. 탄소는 광합성 과정에서 생물권에서 기권,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디귿 내용은 틀렸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3번 문제.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대기의 성분 변화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일단 대기의 성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자. 거의 일정한 대기 질소 될 거야. 그치? A가 질소 될 거고, B가 이산화탄소 될 거고, C는 광합성 생물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증가하는 산소 이렇게 될 거야. 자, A는 안정한 기체인 질소이다. 맞고, CO2 원시 해양에 용해되어 줄어들었다. 맞지? 바다가 만들어져서 용해되어서 줄어든 거야. 자, 생물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산소의 양이 증가했다. 얘도 맞는 거지. 광합성 결과 산소의 양이 증가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되겠네. 자, 14번 문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대륙 지각이 있고요. 해양 지각이 있으니까 얘는 뭐다? 대륙판과 해양판 사이에 수렴형, 그러니까 섭입형 경계다라는 거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래서 열도 있고요. 호상열도. 그리고 여기에 뭐 있다? 해부 나타나겠네. A는 됐지? 베니오프대, 섭입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그리고 여기서 뭐 일어나? 화산 활동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두고 이제 문제를 볼 거야.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제 람석으로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했다. 그치?
기억 내용 맞는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자 우리나라 볼게. 우리나라 동해가 여기잖아, 그지? 여기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랄까. 우리나라는 신발 지진이 주로 일어나겠네. 일어난다면은 A에서는 지각이 뭐 된다? 소멸되는 거지.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니까 답은 기억 하나만 된다. 15번 문제.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세포 소기관이다. 가가 미토콘드리아 될 거고 나가 엽록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거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광합성이니까 나에서 가능한 거고 식물 세포에는 없고 동물 세포에는 있다. 아니지 반대지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틀리네요. 가와 나는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가는 어떻게 돼?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열 에너지라든가 다른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과정. 나는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지. 에너지 전환과 관계 있다. 그래서 디귿만 맞는 내용 되겠네. 자, 16번 문제를 볼 거야. 그림 가는 여러 물질이 세포막을 통하여 각각 이동하는 방식 1과 2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봐. 1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니까 단순 확산이 될 거고 2는 단백질층을 이동하니까 촉진 확산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나의 그래프에서 마찬가지 A가 단순 확산이니까 1에 해당하는 거고 B가 촉진 확산에 해당하는 그래프니까 2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볼 거야, 보기. 자, A는 1의 이동속도 그래프이다. 맞지? 나트륨 이온. 1과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 이동하는 거야. 2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해. 그래서 이온은 어디? 자, 그럼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얘는 기체 같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크기가 조금 크면서 수용성인 거. 근데 완전 큰 건 안 된다라고 했다. 그지? 단위체 정도. 그래서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온 같은 경우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의 이동 방식에는 막단백질에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된다. 둘 다 확산이기 때문에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 없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틀린 내용.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된다. 17번 문제랑 18번 문제를 볼 거야. 그래서 17번, 18번 같이 쭉 보도록 할게. 자, 막을 통한 물질 이동과 세포막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막을 통한 물질 이동과 세포막의 기능인데 여기서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달걀 노른자는 동물 세포고 양파 표피 세포는 식물 세포인데 식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뒀단 말이야. 17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달걀 노른자의 부피는 증류수에 넣었을 때가 가장 크다. 증류수가 농도가 가장 낮은 저장액이잖아. 달걀 노른자.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증류수에 넣었을 때 부피가 가장 크다라는 내용 맞는 내용이고 세포막은 설탕 분자를 통과시킨다.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만 통과시킨다라고 했지, 그지? 반투과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 되겠네. 자, 20% 설탕용액을 넣은 달걀 노른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원형질 분리는 어디에서만 일어나?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달걀 노른자는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쭈글쭈글해진다.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된다. 됐지? 18번 바로 같이 볼게. 18번 양파의 표피세포를 관찰한 결과이다 라는 거. 자, 다음 중 20% 설탕 용액에 담궈둔 것은 자 20%라고 하는 것은 고농도라고 하는 거야, 그지? 고장액이고요. 그러면은 세포가 저장액이니까 세포에서 고농도로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갈 거야.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 식물 세포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되는 현상. 그래서 나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설명했지. 삼투현상에서 저농도에서 저농도인 어디에서 세포 안에서 고농도인 세포 밖으로 물이 빠져나간 거지.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세포
부피가 감소한단 말이야. 세포의 부피가 감소할 건데 세포벽은 그대로잖아, 그지?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대로이기 때문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됐지? 19번 문제. 가우 하나는 광합성과 세포호흡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 그치? 합성하는 거.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야. 분해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합쳐져서 나오니까 얘는 광합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동화작용인. 그리고 나는 원래 한 덩어리였던 게 나누어지니까 이화작용인 세포호흡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는 거야. 자, A는 어떤 작용? 동화작용을 촉매하는 거지. 효소 A는. 자, B는 기억에 대한 기질 특이성이 있다. 기억하고만 결합을 했잖아. 그래서 기억에 대한 기질 특이성이 있다. 맞는 내용이고. 자, 광합성. 합성하면은 에너지를 뭐한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내용 되네. 자, 20번 문제를 볼 거야. 생명현상에서 효소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나와 있고요. 가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근데 가산화수소는 일단 화학 반응식 정도 보면 돼. EH2O2 분해돼서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라는 거야. 평소에도 분해가 되지만 분해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촉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생체 촉매를 사용하면 좀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간 조각을 넣지 않고요. 생간 조각을 넣었대. B에는 생간 조각을 넣으면 생간 조각에 뭐가 있다?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A, B 시험 간에 실험이 끝나고 더 넣었다라고 했잖아. 기포가 발생하는 실험하는 뭐다? 효소가 재사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 보면 설명할게. 과정 1에서 발생한 기포는 산소이다. 맞지? 과산화수 분해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카탈레이스는 가산화수소가 산소와 물로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맞죠? 효소는 반응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변하지 않고 다시 반응에 촉매할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 되겠네. 자, 21번 문제. 동쪽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 그럼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답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처음 출발한 지점이 2cm일 때 출발했단 말이야. 그럼 2에서 10까지 가는데 8cm 가는데 얼마 걸렸다? 0.1초가 걸린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6cm 가는데 0.1초가 걸린 거고, 그리고 얘는 4cm 가는데 0.1초, 그리고 2cm 가는데 0.1초가 걸린 거야. 그러면 이때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속력 어떻게 왜 0.1분에 0.08m가 되니까 0.8m per sec 될 거고, 여기는 0.6m per sec, 얘는 0.4m per sec, 얘는 0.2m per sec가 될 거야. 그치? 자, 이제 얘는 속력이야. 그지? 속력이고, 그럼 이번 뭐 구해야 돼? 가속도를 구할 거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잖아. 시간 지금 0.1초 간격이니까 0.1초 동안에 얼마 변했다? 0.2m per sec 변한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초 동안에 0.2m per sec 변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1초 동안에 0.2m per sec 변한 거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 2m per sec 제곱, 얘도 2m per sec 제곱, 얘도 2m per sec 제곱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 나와? 2m per sec 제곱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지. 됐지?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고, 자, 가속도의 방향이야.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어? 느려지고 있잖아.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또는 운동 방향이 지금 동쪽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서쪽 방향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서쪽 방향 대신에 왼쪽 방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네. 자, 22번 문제. 자, A와 B는 동일한 쇠구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이랑 크기랑 모양이 같다라는 얘기고 같은 높이 나와 있다. 요거 제일 중요한 거지, 높이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은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쇠구슬 A는 가만히 놓았대.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고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B는 5m/s의 속력으로 발사했다. A는 지변에 도달하기까지 2초가 걸렸고요. B는 수평 방향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였다.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A가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 2초랑 B가 이렇게 해서 지면에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도 얼마? 2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수평 방향의 속력이 5m/s니까 이동한 거리는 얼마 나와? 10m가 나올 거야. 그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은 쇠구슬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나중 속력이지. 그러면 나중 속력 구하는 식 어떻게 됐다? 자유낙하 운동에서 AT였잖아. GT.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력과 속도가 9.8 나와 있으니까 9.8m/s 제곱 곱하기 시간 얼마? 2초 해주면은 얘 얼마 나와? 19.6m/s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 수 있었대. 자, 2번. 쇠구슬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속력 물었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돼?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일정하지. 그러면 처음 속력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나와? 5m/s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이 연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랑 같다? A가 떨어질 때랑 똑같이 자유낙하 운동이랑 같단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은 똑같이 1번 풀었던 거랑 동일하게 될 거야. 연직 방향의 속력은. 그래서 19.6m/s 될 거고. 자, R.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물었대.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얼마? 5m/s고 그리고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 2초니까 이동거리 얼마 나왔다? 10m 나왔지. 위에서 풀어줬었어. 그치? 자, B의 수평 방향으로 발사 속력이 10m/s가 되온다면 몇 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겠는가? 우리 지면에 도달하는 거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다? 높이가 결정한다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높이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은 그냥 2초. 처음에 걸린 시간이랑 동일하다라고 알면 되겠다. 됐지? 자, 23번 문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자, 저위도의 따뜻한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강한 상승기류를 받아 구름을 형성하여 발생을 했대. 자, A로 성장을 한데 이건 뭐였다? 태풍이었지. 태풍으로 성장을 해. 저위도의 바다에서 태풍이 만들어질 거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한대. 그러면 저위도에 있던 에너지를 태풍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육지에 상륙하거나 수증기가 공급이 중단되어 소멸하는 거지.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야, 고위도에서. 자, 그러면 A에 의해 물이 순환하는 동안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단 말이야. 어떻게 돼? 저위도에서 바닷물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증발을 했지. 수증기로 증발했단 말이야. 증발하여 고위도로 이동하면서 응결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럼 2번 보자. A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 A 태풍이라고 했어. 그지? 그럼 뭐다?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지구 전체의 열평형을 유지한다라고 알면 돼. 됐지? 자, 이렇게 해서 23번 문제도 해결을 했다. 자, 24번 문제 보자. 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냈대. 각 권에서의
유입량과 유출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수증기 가가 있었는데 가가 강수되는 양이 얼마? 26과 98이라는 얘기지. 그럼 원래 수증기는 얼마 있었다? 이거 두 개 합한 값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가는 어떻게 구해? 강수량 26 플러스 98이 돼야 되니까 124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자, 지금 증발되는 게 15랑 나 합쳐서 가랑 같아야 되잖아. 가가 124인데 124라고 하는 것은 15 플러스 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에 해당하는 값은 124에서 15를 빼주면 되니까 얼마 나와? 109가 나오겠네. 그래서 가가 124, 나가 109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자, 2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뭐다? 태양 에너지였지. 그치?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원이다. 됐지? 자, 25번 문제. DNA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 자, 그러면 DNA에서 RNA로 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 어디에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알면 되고, 자, 니은은 RNA에서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번역 과정이라고 하고, 얘는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일어난다. 자, 두 개 뭐 써야 될지 모르면은 세포질의 리보솜 요렇게까지 적어주면 정확한 답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염기 서열을 보자. 상부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DNA 1가닥과 가닥 1과 가닥 2가 상부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그리고 여기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되겠네. 그럼 가에 알맞은 염기 서열은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이렇게 될 거야. 자, 우리 뭐 찾아보자 그랬어. RNA를 가지고 여기 있는 GCC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을 가지고 가닥 1과 2 중에서 누가 주형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전사 가닥으로 사용됐는지 보자라고 했다. 그럼 어차피 상부결합을 통해서 GCC가 나왔으니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이 나왔으니까 DNA 가닥은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인 것이 주형으로 작용했겠지. 그러면 뭐가 가닥 2가 RNA의 전사 가닥으로 작용을 한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이제 나에 해당하는 걸 볼 거야. 전사 가닥이 주어졌으니까 TTA일 거잖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되겠지. 타이민 없이 타이민 대신 유라실이 되니까 나에 알맞은 염기는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을 쓰시오. 자, 아미노산 1을 지정하는 코돈이 아데닌, 아데닌, 유라실, 2를 지정하는 것이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이고 3을 지정하는 코돈은 TCA라고 하는 DNA의 염기 서열이 코돈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G, U가 되겠지. 그러면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은 AGU. 만약에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이라고 물으면 TCA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GU가 된다. 그래서 AGU 써주면 되고, 자, 기억과 니은 단계 명칭을 썼다, 그지? 어떻게? 전사랑 번역 썼고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 기억은 어떻게 돼?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한다. 또는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합성된다. 이렇게. 자, 니은 합성 과정이야. RNA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